자, 7.6절은 물리학공학에 대한 응용인데요. 7.6절. 우리가 물리에서 F equal ma 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F equal ma인데 우리 책에서는 얘가 S라는 위치 함수가 있으면 이 위치 함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력이 되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할 땐 이렇게 쓰죠. 그러면 dv dt가 되고 속력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의 ds dt의 제곱, 얘를 두 번 미분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일이라는 건 우리가 힘 F의 움직인 거리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일을 구합니다. 일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이 일정할 때는 움직인 거리만큼 곱하면 돼요. 그죠? 그죠? 힘이 일정하면 움직인 거리만큼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물체가 있고 여기에 5N의 힘을 주고 10m까지 갔다고 해봐요. 10m. 그러면 얘가 한 일은 5 곱하기 10이 돼서 50줄의 일을 한 게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각도가 5N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각도가 세타가 되면 사실은 얘하고는 이쪽 움직임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5N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움직임 거리 10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힘이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잖아. 힘이 시간마다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마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10m 동안 쭉 가는데 이 10m 가는 위치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잘라요. 적분의 개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x0부터 xn까지 자르는 거야, 그 구간을. 그러면 델타 xk라는 게 짧은 구간 동안 움직인 거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힘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 짧은 구간 동안 힘은 중간값을 선택하든 처음값을 선택하든 끝값을 선택하든 어떤 값을 선택하면 되겠죠. fxk 스타. 그럼 요걸 곱한 게 우리가 구하는 그 순간의 일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더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되겠죠.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럼 이게 뭐예요? a에서 0에서 10까지라고 할까요? 지금 0에서 10이니까 fx dx 적분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적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의 개념에 일정하면 물리의 개념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얘가 변동이 있으면 무조건 적분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질량 중심 혹은 무게 중심의 개념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처음은 뭐냐 하면 지렛대의 원리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는 시수가 있는데 여기 60kg 하면 되나요? 요즘 너무 작나? 80kg인 성인, 80kg인 아버지가 있고 여기 40kg인 아들이 있어. 시소를 이렇게 해놨으면 평형이 맞추려면 어디에 지렛대의 균형점을 딱 맞춰야 돼요? 거리비가 몇 대 몇? 1대 2? 이쪽이 작아야 되고 이쪽이 작아야 돼요. 이쪽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작고 1이고 이쪽이 2인 거예요.
그죠? 그 여기가 중심인 거야. 여기가 중심. 그죠? 그럼 여기가 균형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게중심의 개념이에요. 여기가 중심을 양쪽을 균형을 딱 잡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해 봐요. 좀 더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여기 M1이라는 질량이 있고 여기 M2라는 질량이 있어요. 여기에 위치는 X1이라는 좌표 있고 여기에 위치는 X2라고 해봐요. 그죠? 지금 잘 보면 얘가 균형점을 잡는 이유는 요거 곱하기 요거하고 이거 곱하기 이거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 곱하기 80은 40 곱하기 2랑 같다는 거죠. 이게 수식으로 보면 균형점을 찾는 원리예요. 지렛대의 원리. 그러면 우리가 지렛대의 위치가 여기 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공식이라면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를 이쪽에 곱하고 이쪽에 곱해서 같다고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M1의 X 빼기 X1은 M2의 X2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M1X 빼기 M1X1 M2X2 빼기 M2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X를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부분은 이쪽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M1 더하기 M2의 X는 M1 X1 더하기 M2 X2가 돼요. 그러면 X의 위치는 이 공식이 나오는데 X는 위치는 M1 더하기 M2 전체 면 질량 분의 M1과 X1의 위치 곱하기 M2와 X2의 위치 이렇게 됩니다. 얘가 균형점을 얘가 질량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세 개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세 개가 되면 세 개가 되는 얘가 무게중심을 여기는 책에서는 바라고 해요. 얘는 N개가 있으면 MI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얘가 총질량이 되겠죠? 총질량이 되고 여기는 MI의 그 점의 위치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곱해볼까요? MI의 X바는 MI XI가 되죠. 그럼 이쪽을 넘겨서 빼주면 제로가 되고 MI의 XI 빼기 X바 이거를 더하면 0이 되는 X바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XI 빼기 X바는 XI에서 X바까지 거리죠. 그죠?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해가지고 MI를 곱해서 0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무게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질량 중심을. 그렇죠.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이제 차원을 한 단계만 더 높이겠습니다. 차원을 어떻게 한 단계 높인다? 이제 평면이 있어요. 평면. 평면이 여기가 MI라는 질량이 XI, YI라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유한계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쵸? 그러면 이게 무게중심을 찾고 싶어.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위치를 딱 가지고 있고요. 무게중심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은 X좌표부터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은 이쪽 축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축에서는 Y축이라고 하면 XI가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바는 전체 무게를 더하는 건 됐어요. 그죠? 그럼 시그마 MI의 XI를 그죠? XI를
곱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y축으로는 시그마 mi에다가 시그마 mi에다가 이건 뭐예요? x축이잖아요. x축까지 거리를 해야 되니까 yi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는 요거를 기호를 붙여요. 무슨 기호를 붙이냐면 얘가 y축에 대한 양이잖아요. 그죠? y축에 대한 모멘트라고 해서 mi라고 붙여요. 이게 이 축을 나타내는 거예요. y라는 기호가. 그럼 요거는 x축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mx 이렇게 붙여요. 그쵸? 요까지 하면 이제 요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얘가 유한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판이다. 그죠? 판이고 똑같은 질량으로 균일하게 흩어져 있지 않고 밀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질량은 이 밀도를 적분하는 함수로 나눌 거고 이쪽은 밀도 함수에 x를 곱해서 적분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우리가 이중적분이나 뭔가를 좀 더 배우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끝났습니다.